하노카는 추하고 역겹고 쓸모없는 외톨이 패배자였습니다. 마녀신 아우라를 깨우기 위해 수많은 생명과 국가를 희생했고 심지어 사랑하는 사람을 되살리기 위해 시간을 되돌리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반 친구들은 모두 그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지우개를 떨어뜨렸을 때 학교에서 가장 인기 있는 여자아이가 그런데 그가 지우개를 떨어뜨리자 학교에서 제일 예쁜 여자애가 그것을 주워 그에게 돌아가자 그녀의 팬클럽이 수업 후 그를 습격해서 그 더러운 놈을 두들겨 팼어요. 얼굴을 땅에 쳐박고는 그에게 다시는 공주님을 쳐다보지 말라고 소리쳤다. 다시 선생님을 도우려던 하노카에게 한 여자아이가 몰래 다가와 그를 죽이려 했습니다. 하지만 아야카가 나타나자 마치 그의 불쌍한 꼴을 도와주는 척했습니다. 그렇게 그는 반 친구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비참한 삶을 계속 살아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쓰레기를 버리러 나갔다가 쓰레기통에서 신비로운 토끼기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을 꺼내보니 쪽지에는 날씨가 맑고 건물이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를 올려다보니 시계탑이 자신에게로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에게로 직접. 그는 살면서 단 한 번도 여자의 손을 잡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계탑에 깔린 후 그는 아야카의 품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들은 무너진 시계탑 위로 날아오르고 있었습니다. 파괴된 잔해 위로. 같은 시각 그를 죽이려 했던 소녀는 손가락을 튕겨 무언가를 소환했습니다. 토끼 기사 둘이 나타나자 아야카는 하노카를 던져버리고 그들의 칼을 피하며 불길로 그들을 감쌌다. 하노카의 비참한 삶이 끝나기 전에 그녀는 거대한 미사일로 그의 낙하를 완화시켰다. 그럼에도 토끼들은 불길 속에서 일어섰고 그녀는 그들의 공격을 모두 피하고 빗자루를 사용하여 그들을 날려버린 다음 지옥의 불길을 풀어 그들을 태웠다. 하지만 그들이 다시 뛰어오르자 그녀는 화염 폭발을 일으켜 그들을 날려버렸다. 그러나 토끼들은 계속해서 달려들었고 아야카는 화염 지뢰를 작동시키려 시도했다. 토끼들이 민첩하게 계속 돌진해 오는 동안 아야카는 순간이동하여 그중 하나를 바싹 태워버렸다. 같은 시각 고양이 소녀가 하노카에게 따라오라고 손짓했고 언제나처럼 멍청한 하노카는 그녀를 따라 골목길로 달려갔다. 바로 그때 아야카는 S랭크 화염 마법을 발동하여 토끼들을 불태웠지만 하노카가 사라진 것을 알아챘다. 하노카의 눈앞에는 토끼 군대가 그를 붙잡고 있었고 그들의 우두머리는 쓸모없는 녀석을 처형하기 위해 머리를 숙였다. 하노카는 이 모든 것이 현실 같지 않아 꿈인지 혼란스러워하는 순간 모든 토끼들이 불길에 휩싸였다. 그를 데리러 간 후 아야카는 그에게 자기 옆에 꼭 붙어있으라고 경고했지만 그는 그녀가 꿈속에서도 아름답다고 생각했어. 깨어있을 때는 절대 그를 구해주지 않을 테니까 말이야. 하지만 그녀는 공주님을 지키는 게 자신의 임무라고 밝혔어. 하지만 하노카는 마지막 말을 제대로 들은 건지 궁금했어. 확인하기도 전에 자신의 물건이 타버렸는지 확인하기도 전에 로봇 하나가 그녀에게 달려드는 걸 봤어. 그래서 그는 진정한 남자라는 걸 증명하려고 당당한 7.6cm로 그녀를 보호하기 위해 그의 남자다운 힘을 사용하며 달려갔어. 아야카가 그가 괜찮은지 확인하려 할 때 하노카는 크기가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 결국 아야카는 자신의 거대한 가슴으로 그를 숨막히게 하면서 아직 먼지로 만들어 버리지 못한 것을 사과했죠. 아직 먼지로 만들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했죠. 토끼들이 다시 일어서자 그녀는 내면의 악마의 불꽃을 깨우기 시작하며 수백만 개의 클로버에게 그들을 모두 태워버리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파괴적인 불꽃 때문에 그녀는 화염 마녀라는 칭호를 얻었지만 다른 곳에서 하노카가 혼수 상태에서 깨어났을 때 아야카는 그가 자신의 개인 방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신의 개인 방이라고 했죠. 그가 꿈을 꾸는 건지 궁금해하자 그녀는 꿈이 아니라고 말하며 지금까지 그를 몰래 보호해왔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그들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녀는 이제부터 항상 그의 곁에 있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하루 종일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의 옆을 걸었다. 다음날 아침 그 패배자는 자신의 무가치한 삶으로 돌아갔다고 생각했을 때 아야카가 버스에서 그에게 다가와 옆에 앉아도 되냐고 물었다. 그리고 그녀가 계속 그의 곁에 머무르자 모든 여자아이들은 그가 그의 비참한 삶을 끝내기를 바랐고 모든 반 친구들의 시선은 그를 불편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그가 화장실로 가려고 하자 아야카의 팬클럽은 그의 쓸모없는 몸을 걷어차며 그녀 곁에 계속 머무르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했다. 그러나 그 순간 아야카가 나타나 히노카를 놓아주라고 명령한 뒤 그의 옷깃을 정리해주며 그를 다시 해치는 자는 누구든지 불태워 버리겠다고 말했다. 다시는. 하지만 그들의 분노는 점심시간에도 끝나지 않았고
공주에게 그 역겨운 냄새나는 오타쿠 녀석에게서 떨어지라고 소리치기 시작했을 때 아야카는 자신의 소시지를 꺼내 그의 목구멍에 쑤셔 넣었다. 하지만 그는 모두가 자신의 살인을 계획하는 것에 지쳐 있었고 도망치면서 이 비참한 하루가 언제 끝날지 궁금해하다가 무너진 탑이 있던 자리가 복구된 안뜰을 보았다. 무너진 탑이 있던 곳에 안뜰이 복구된 것을 보았다. 바로 그때 고양이 소녀가 나타나 그에게 모든 것이 환상 마법이었다고 말했다. 그것은 환상 마법이었다고 말했다. 그녀는 그가 무해한지 확인하기 위해 그를 시험해왔고 그의 얼굴에 가까이 다가간 후 날개를 펼치며 자신을 키라시라고 소개했다. 하지만 그녀가 그를 잡아끌기도 전에 아야카의 불꽃이 그녀를 태워버렸다. 그러나 키라시는 로봇 군대를 소환하며 이번에는 지지 않을 거라고 말했다. 그녀의 군대는 전보다 10배나 더 컸기 때문이다. 모든 기사들이 창기병들과 함께 앞을 겨누자 아야카는 히노카를 땅에 내려놓고 그들 모두가 자신에게 달려들어 폭발하게 했다. 잠시 후 히노카는 의식을 되찾기 시작했고 아야카의 몸이 완전히 갈기갈기 찢어진 것을 보고 자신을 위해 희생한 그녀에게 소리쳤다. 자신을 위해 희생한 아야카에게 소리쳤다. 그의 말을 들은 아야카는 그가 무사한데 왜 화를 내는지 의아해했지만 히노카는 그가 그동안 자신의 말을 전혀 듣지 않았고 그것이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난 이유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가 다치게 된 원인이었어. 그것 때문에 그는 그녀를 무조건 믿어야 한다는 걸 깨달았지. 하지만 그가 구급차를 부르려고 소리치자 그녀는 자신이 불로 만들어졌다고 말하며 정말로 자기를 믿는다면 눈을 감으라고 부탁했어. 그가 눈을 감자마자 아야카의 불길이 그녀의 몸을 감싸기 시작했고 모든 토끼들이 뛰어내리려고 발버둥치는 동안 거대한 폭발이 그들을 모두 날려버렸고 아야카는 두 번째 모습으로 나타났어. 어떤 로봇도 그 열기를 견딜 수 없었고 아야카가 제로 태워버리라고 명령하자 히라시는 간신히 도망쳤어. 그녀가 사라진 후 히노카는 다시 눈을 떴고 아야카가 다시 원래 모습으로 돌아왔다는 걸 깨달았어. 평소의 교복 차림이었다. 집으로 함께 걸어가는 길에 그는 그녀의 소시지를 목구멍 더 깊숙이 밀어넣지 못한 것을 사과했지만 그들은 다시 서로 말없이 계속 걸었다. 다음날 선생님은 반의 키리야시 탐포포, 카자리 린, 카츠라, 코츠, 메이 메노와 그리고 우츠기 카나 이렇게 5명의 전학생이 온다고 발표했다. 새로운 전학생들. 하지만 히노카는 어떻게 또 전학생이 오는지 의아해했고 아야카는 그에게 그들이 히노카가 생각하는 바로 개년들이라고 말했다. 그래서 다음날 그가 학교로 자전거를 타고 가기 시작했을 때 그는 아야카가 자전거에 타고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와 함께 버스를 탔고 그녀가 그들에게 공격받았는지 궁금해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가 교실에 도착했을 때 그녀가 이미 라이벌 마녀들을 사로잡아 산채로 태워 죽이려 한다는 것을 깨달았죠. 그녀는 그를 안전하게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적들을 제거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마녀 사냥을 벌인 것이었죠. 적들을요. 키라시가 말을 하려 하자 히노카는 아야카에게 제갈을 풀어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들이 왜 그를 잡으려 하는지 그가 알아내길 바라면서 그녀가 그러자 키라시는 단지 그와 친구가 되고 싶었을 뿐이라고 말하기 시작했지만 히노카의 쓸모없는 머리조차도 그녀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지 않을 거예요. 용감하게 보이려고 그는 그녀에게 왜 그를 잡으려 하는지 묻기로 결심했죠. 하지만 키라시는 그의 질문이 그의 얼굴만큼이나 가치 없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녀는 사실 그들이 그의 몸, 특히 그 안에 있는 하얀 물질을 원한다는 것을 밝히기로 했다. 그녀의 말을 듣고 히노카는 당황하기 시작했다. 그는 아직도 한 번도 여자와 자본 적 없는 구제불능의 역겨운 동정이었기 때문이다. 그 순간 천장에서 검은 잉크가 뚝뚝 떨어지기 시작했고 메이가 그들 위에 나타나자마자 히노카를 붙잡았다. 그녀는 그룹의 마지막 일원이었고 아야카 앞에 벽을 만들자 다른 여자아이들을 풀어주고 바닥으로 사라졌다. 자신이 안전하다는 것을 깨달은 메이는 자신의 계획이 완벽하게 성공했다고 생각했다. 히노카의 몸을 주술로 마비시킨 후였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성공을 자축하는 동안 천장에서 불꽃이 쏟아져 내렸고 그녀는 아야카가 다른 마녀들을 불태운 후 어떻게든 자신의 독을 중화시켰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미 다른 마녀들을 불태운 후였습니다. 아야카가 자신에게 다가오자 메이는 마녀 늑대로 히노카를 죽이겠다고 위협했지만 아야카는 메이를 제로 만들어 버리겠다고 위협하며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을 때까지 태워버리겠다고 위협했습니다.
그러나 메이가 절박해지자 그녀의 늑대는 히노카의 목을 물었고 늑대의 몸은 불꽃과 함께 폭발하며 멀리 날아갔습니다. 바로 그때 메이는 물린 자국이 아야카의 몸으로 옮겨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화상을 입기 전에 사라졌습니다. 그날 늦게 히노카가 깨어났을 때 그는 자신의 상처가 치유된 것을 알아챘지만 아야카가 목에 스카프를 두르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목의 상처를 숨기기 위해 스카프를 두른 것이었지만 히노카에게는 날씨가 추워서 그런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마녀들이 주변에 숨어 있어 그가 안전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며 공격 배후에 상급 마녀들을 제거하는 것이 낫다고 말했습니다. 히노카는 그녀가 자신 때문에 목숨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히노카는 그녀에게 자신의 제자가 되어달라고 간청하며 공격에 진실을 밝혀달라고 부탁했지만 그녀는 비밀스러운 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안에 있는 다음날 주말을 함께 보내려고 길에서 만났을 때 히노카는 자신의 가슴이 정말 크다는 것을 깨달았다. 골목길을 걷기 시작하면서 아야카는 자신이 그를 탑의 마녀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어떤 공방에서 고용되었다는 사실을 밝혔다. 탑의 마녀들은 세상에 혼돈을 일으키려는 사악한 마녀 집단이었다. 그들의 유일한 목표는 마왕을 깨우는 것이었고 그들이 그의 안에 있는 하얀 것을 손에 넣는다면 전 세계를 재앙으로 만들 것이다. 그의 안에 있는 하얀 것을 손에 넣으면 온 세상이 파멸될 것이었다. 가게 안으로 들어간 후 히노카는 아야카의 짐을 완전 하녀처럼 들어주었다. 하지만 울고 있는 소녀를 발견하자 그는 소녀의 가족을 찾는 것을 도와주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가 숲의 전단에 있는 사람과 동일 인물이라는 것을 깨달은 새로운 마녀의 또 다른 함정이었습니다. 그녀는 소녀를 옆으로 밀쳐냈지만 아야카가 도착하자 칼을 뽑아들고 그를 즉시 쓰러뜨렸습니다. 동시에 다른 두 마녀가 나타났지만 하이가 그들에게 아야카가 공방 마녀라는 것을 말하자 그들은 즉시 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아야카는 그들의 존재에도 흔들리지 않고 거대한 불꽃을 그들 주위에 얼리시한 뒤 천장으로 날려버렸습니다. 히노카는 이 혼란을 틈타 도망치면서 소녀를 구했습니다. 당하고 있어 아야카가 그들을 보호하기로 결심하자 하이는 그녀에게 총을 쏘기 시작했지만 그녀는 망토로 막아냈어. 하이가 총알을 다 써버릴 때쯤 그녀는 칼을 사용하려 했지만 이미 히노카의 불꽃 때문에 과열된 상태였지. 바로 그때 그녀는 남은 총알을 모두 쏟아부어 쓸모없는 여자들을 가장 편리한 위치로 날려버렸어. 아야카를 상대로는 승산이 없다는 것을 깨달은 하이는 지붕에 로프를 발사하고 나머지 패배자들과 함께 탈출했어. 그들이 떠나려고 할 때 아야카는 히노카에게 자신이 그의 정부가 되는 것을 받아들였다고 말했어. 하지만 마녀 보스를 물리칠 때까지 전투는 끝나지 않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학교에 도착했을 때 아야카는 그들의 학교가 비밀리에 마녀 작업장이자 마녀들을 위해 지어진 숨겨진 거주지였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교장 선생님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궁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렇게 늦었는지 말이죠. 그녀가 가까이 다가오자 아야카가 사실은 그녀의 딸이라고 밝히며 자신의 새로운 제자가 되는 법을 가르쳐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히노카가 알게 된 것은 아야카가 어떻게 그렇게 엄청난 팁을 얻었는지였습니다. 며칠 후 키리아시와 그녀의 부대가 학교로 가는 길에 히노카를 매복 공격했을 때 아야카는 히노카에게 쓸모없는 못생긴 개처럼 옆에서 지켜보라고 말했습니다. 소녀들이 빠른 대형으로 그녀에게 달려들기 시작하자 그녀는 빗자루를 돌려 그들을 하늘로 날려버렸어. 하지만 히노카는 아야카가 그를 날려버리길 바랐죠. 학교에서 그날 히노카는 아야카의 사물함은 러브레터로 가득 차지 않는지 궁금했어요. 하지만 그가 자신의 사물함을 열자 편지 더미가 그에게 쏟아졌어요. 하지만 사랑으로 가득 찬 대신 그것들은 모두 살해 협박과 부두 인형으로 그의 역겨운 존재를 지워버리려고 했고 아야카는 그것이 그녀의 팬클럽 회원들 지심에 틀림없다고 생각했어요. 교실에 도착하자 아야카는 그에게 읽을 책 더미를 주며 말했어요. 그의 훈련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하지만 그녀의 뜨거운 얼굴과 몸이 그에게 파고들자 그는 모두가 자신을 죽이고 싶어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의 엉덩이를 후에 테니스장에서 강사는 히노카와 아야카를 짝을 지어주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그 작은 남자는 여전히 그녀와 가까워지는 것을 두려워했고 아야카는 그에게 그것도 훈련의 일부라고 말했다. 경기가 시작되자 그녀는 계속해서 공을 상대에게 강하게 쳐서 보냈다. 하지만 히노카는 모든 공을 놓쳤다. 그리고 경기가 끝날 무렵 그는 이미 기진맥진해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를 들어올려 자신의 거대한 가슴을 그에게 밀착시키며 어떻게 그의 낚싯대를 잡으려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아야카는 마법 물고기가 버스 주위를 날아다니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하지만 다음 정류장이 막다른 길로 바뀌자 그녀는 히노카를 보호하려 했고 저기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있다는 것을요. 그 순간 햇빛이 그들의 몸을 비추었지만 아야카는 버스가 스스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바로 그때 어둠이 창문 너머로 퍼져나가기 시작했고 그 여자는 그들에게 다가왔지만 그녀의 마법 바다가 동시에 확장되었습니다. 그녀는 강력한 탑 마녀이자 마법으로 명성이 자자한 크로나였습니다. 힘으로 아야카가 히노카를 감싸려는 순간 크로나는 주문으로 그녀를 얼려버렸고 그녀의 몸을 날려버리려 했지만 아야카는 아무런 상처도 입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곧바로 히노카는 그녀를 보호하려 했지만 아야카는 그를 멍청이라고 불렀다. 자신이 어떤 공격을 하든 아야카의 불타는 몸은 손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바로 그때 크로나는 그의 배를 찔렀지만 고통의 비명을 지르던 그는 자신의 상처가 치유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혼란스러워하며 혹시 환각인지 의심하던 중 아야카가 그 순간 정신을 잃었다. 그녀의 상처를 발견한 그는 자신의 상처가 그녀의 몸으로 옮겨갔다는 것을 깨달았다. 크로나는 아야카가 이미 데미지 전이 마법을 썼다고 밝혔어. 그가 공격받을 때마다 계속 다칠 거라고. 정신을 차려보니 다른 마녀가 그를 붙잡았고 크로나는 아야카가 이미 그의 힘을 빌려 무적이 되었으며 그들은 강한 유대로 연결되어 있다고 말했지. 끈끈한 유대로. 그녀를 구할 최고의 방법은 남은 마력을 모두 그녀와 나누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삼키라고 검은 구슬을 내밀었어. 그것이 그의 힘을 발휘하게 해줄 거라고 했지만 히노카는 그것이 함정인 줄 알았지. 그녀가 그의 입에 넣으려 하자 아야카가 그를 구출하면서 녹색 불꽃이 터져나왔어. 구해낸 거야. 하지만 아직 너무 쇠약해서 다시 기절했어요. 하지만 그녀는 그에게 이걸로 자신을 막을 수 없다고 말했고 초록색 뿌리가 온몸에 나타나기 시작하자 눈을 감고 계속 자신을 생각하라고 말했어요. 그녀를요. 잠자고 있던 마녀의 힘이 깨어나기 시작하며 크로나의 목을 차고 그녀의 불타는 식물 악마를 드러냈죠. 하지만 불길이 크로나를 태우자 그녀는 복수를 위해 돌아오겠다고 약속했어요. 황혼 무렵 히노카가 깨어났을 때 아야카가 의식을 잃은 것을 발견하고 어떻게든 그녀를 병원으로 데려갔어요. 병원에 있는 동안 그는 크로나가 구슬을 자신의 주머니에 몰래 넣었다는 것을 깨달았죠. 하지만 서랍 안에 숨기기로 했습니다. 며칠 후 히노카는 훈련을 계속하기로 결정하고 그에게 최대한 높이 뛰어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를 향해 달려가 뛰어넘으려 했지만 망토 덕분에 높이 날아올랐고 천장까지 닿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두려워하며 떨어지기 시작하자 아야카는 그를 잡아주며 망토가 깃털보다 가볍게 해준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순식간에 빗자루를 소환하고 그에게도 자신의 빗자루를 소환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양자 리직스 교수는 긴 막대기를 잡는다는 것을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지금껏 잡아본 막대기라고는 겨우 인치짜리 설득봉뿐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때 학생들이 체육관으로 들어오기 시작했다. 히노카가 들킬까 박업에 질려 안절부절 못하자 아야카는 그에게 망토가 다른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게 해준다고 말했다. 곧 그들은 새로운 훈련 장소를 찾기 시작했다. 하지만 아야카는 히노카가 고소공포증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의 공포를 없애주려고 그를 데리고 달아나기 시작했다. 그녀는 히노카를 데리고 도망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빗자루를 타고 날아올라 학교 주변을 빙빙 돌다가 결국 하늘로 날아올랐다. 그녀는 도시를 가로질러 빌딩 사이를 날아다니다가 마침내 난간에 앉았다. 히노카는 석양을 보며 아름답다고 생각했지만 게으른 녀석은 결국 잠이 들었다. 몇 분 후 나르는 빗자루 위에서 깨어난 그는 반 친구를 괴롭히는 여학생 무리를 발견했다. 하지만 그가 그녀를 구하자고 제안했을 때 아야카는 자신의 임무는 마을을 나쁜 마녀들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괴롭힘이 너무 신경 쓰인다면 경찰에 신고하라고 하며 자신은 그를 위험에 빠뜨릴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히노카는 영웅이 되기로 결심했고 운 좋게도 그 순간 자신의 빗자루를 소환했다. 그래서 그는 땅으로 뛰어내렸지만 어리석은 그의 머리는 곧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실제로는 빗자루를 날릴 수 없다는 것을. 운 좋게도 아야카가 자신의 힘을 발휘하기로 결정하면서 그는 빗자루를 조종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도시를 가로질러 날아가기 시작하자 역풍으로 인해 그 지역 전체가 파괴되었습니다. 교통을 간신히 헤쳐나가며 비행했습니다. 결국 그는 괴롭히는 아이들에게 충돌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일어설 수 없는 약한 루저였기에 그중 한 명이
그 위에 앉아 그의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려 했습니다. 그들이 그가 월마트 해리포터인지 궁금해하며 그를 죽이려는 순간 아야카가 그들 뒤에 나타나 불꽃 마법을 풀어 그들을 남겨두었습니다. 산채로 불탔다. 히노카가 그녀에게 왜 무고한 시민들을 죽였냐고 묻자 그녀는 그에게 그건 그를 유인하기 위한 함정이었다고 말하며 자신들이 타워 마녀라고 밝혔다. 한편 키리아시와 나머지 분대원들은 어떻게 하면 아야카를 마침내 물리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었다. 하지만 린이 히노카가 혼자 있을 때 공격하자고 제안했을 때 크로너가 그들 앞에 나타나 도움을 제안했다. 다음날 히노카가 학교 갈 준비를 시작하자 그의 여동생 카스미는 그의 짝사랑 상대가 누구인지 물어보려고 했다. 카스미는 이미 그가 학교의 공주님과 어울려 다닌다고 의심하고 있었지만 히노카는 비밀이 탄로날까 봐 두려워서 우연이라고 둘러댔지. 걔가 학교로 향하기 시작하자 카스미는 미친 스토커처럼 길을 따라다니기 시작했고 버스가 막 떠나려 하자 버스를 향해 뛰기 시작했지만 결국 밧줄에 걸려 넘어졌어. 바로 그때 키라시가 2마리 토끼를 옆에 끼고 걔 앞에 나타났어. 동시에 아야카는 나머지 부대원들에게 포위당했고 메이는 이미 아야카의 힘을 알아냈으니 완전히 제거하러 왔다고 말하기 시작했어. 그래서 아야카는 채찍을 꺼내 들었고 걔네는 동시에 공격했지. 영원히 끝내려고. 그래서 채찍을 꺼내 들었고 걔네는 동시에 공격했지. 한편 히노카는 성공적으로 제압당했고 키라시는 아야카도 붙잡혔다고 그에게 말하면서 전날 크로나르가 소녀들을 방문했을 때 그녀는 아야카를 히노카와 분리하라고 제안했죠. 아야카의 마법을 약화시키는 유일한 방법은 그것뿐이라고 밝히면서요. 더 약하게. 그래서 계획이 성공하자 키라시는 마녀 토끼들에게 명령했죠. 히노카를 데려가라고. 하지만 순식간에 그들은 사라졌고 거인이 도시 안에 나타나자 그들은 그것이 사실 고민형이라는 것을 깨달았죠. 히노카가 여전히 충격에 빠져 있는 동안 그는 카스미가 고민형을 조종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녀 역시 마녀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녀는 그의 한심한 꼴을 구하기 위해 나타나 테디베어에게 붙잡힌 토끼들을 던져 버리라고 지시했어요. 하지만 키라시가 화를 내자 그녀는 전세를 역전시키기 위해 거대한 토끼를 직접 만들어냈죠. 그녀가 앞으로 달려나가다 테디베어와 부딪혔지만 테디베어는 균형을 잡았어요. 다시 자세를 바로잡았죠. 보복할 준비를 마친 테디베어는 토끼를 향해 돌진해서 클로스라인을 날리고 토끼를 땅바닥에 쓰러뜨린 후 다시 공격할 자세를 취했어요. 토끼는 혼쭐이 날까 봐 살려달라고 애원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테디베어가 방심한 틈을 타 토끼는 테디베어의 눈을 찔렀고 감았다 풀었다. 이점을 이용하기 위해 토끼는 돌진했다. 하지만 토끼의 공격을 피하자 곰이 앞에 나타나 수플렉스를 시도했다. 다행히 토끼는 착지했지만 발차기와 함께 날아오르자 곰은 토끼를 돌리기 시작하더니 송전선에 던져버렸다. 하지만 토끼가 다시 튕겨나오자 곰은 발차기를 놓치고 목을 찔렸다. 정신을 차리기도 전에 아픈 토끼가 녹색 안개를 곰의 얼굴에 뿌렸고 송전선을 레슬링 로프처럼 이용하여 토끼는 일격을 가했다. 하지만 곰인형은 쓸모없는 얼굴을 때려 날려버렸고 결국 넘어졌어. 카스미가 승리에 도취되어 있을 때 뼈다귀 공룡이 뒤에서 그녀의 곰인형을 쳤지만 겨우 균형을 되찾았어. 토끼가 다시 나타나 2대1 싸움을 만들려 하자 곰인형은 하늘까지 닿을 정도로 커지기 시작했어. 토끼와 공룡이 개미처럼 발을 공격하기 시작하자 카스미는 약하고 쓸모없는 남동생을 지키는 임무를 절대 실패하지 않을 거라고 말하며 그들을 부숴버렸고 도시에는 폭발이 일어났어. 같은 시각 교장 선생님은 사무실에서 휴식을 취하려 했지만 고개를 돌리자 TV를 통해 그녀는 도시의 절반이 파괴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편 키리아시와 린은 폭발에서 살아남았고 그들의 토끼들도 함께 무사했습니다. 그래서 카스미가 지상으로 내려오자 하노카는 자신의 목숨을 구해줘서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야카 곁에 없을 때마다 항상 자신을 지켜주었다고 말했습니다. 아야카가 없다는 것을. 바로 그때 하노카는 아야카가 오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고 그녀를 즉시 구해야 한다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카스미는 그녀가 이미 안전하다고 밝혔습니다. 테디가 그녀를 내려놓자 하노카는 그녀가 부상을 입었는지 궁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테디가 그녀를 내려놓자 하노카는 그녀가 다쳤는지 궁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카스미는 그가 자신에게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것에 화를 냈죠. 하지만 아야카는 자신의 존재가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하루 종일 그를 지켜주겠다며 하노카에게 말하기 시작했고 심지어 그의 방으로 이사하겠다고 했죠.
학교에서 교장은 마계에서 두 번째로 강한 마녀인 메두사가 수십 년 만에 감옥에서 탈출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나중에 그날 하노카의 어머니는 아야카에게 항상 아들을 구해줘서 고맙다고 하면서 아야카가 사실 그의 약혼녀이고 태어나기 전부터 서로 약혼했다는 것을 밝히기로 결심했죠. 그녀는 이 날만을 참을성 있게 기다려왔고 드디어 마침내 그를 내쫓아서 진짜 남자가 되도록 만들려고 했어. 바로 그때 카스미가 화를 내며 하노카를 한번 혼내주고 싶다고 말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사람들은 그녀가 못생기고 성격 나쁜 여자라고 생각했어. 하노카는 아야카와 함께 서둘러 자리를 떴습니다. 카스미에게서 멀리 떨어진 후 하노카는 레딧에서 주워들은 뻔한 작업 멘트를 썼죠. 장미는 빨갛고 내 입술도 빨갛지. 산은 거대하고 내 가슴도 거대해. 죄송해요. 제 말은 장미는 빨갛고 레몬은 시큼하지. 치마를 들어 올리고 1시간만 내줘. 라고 했어요. 하지만 그녀는 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서로를 알고 있었을지도 모른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기억하고 있었다. 기억은 희미했지만 그녀는 그들이 항상 서로를 알고 있었고 마녀가 그들의 기억을 지웠다는 것을 확신했다. 하지만 그를 보호해야 한다는 그녀의 의무는 변함이 없었기에 그녀는 그를 영원히 지켜주겠다고 말했다. 바로 그때 그들은 리무진에 도착했고 그녀의 집으로 향하는 동안 하노카는 아야카의 집안이 엄청나게 부자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가 그녀와 함께 호화로운 삶을 살게 된다면 5cm쯤이야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다. 그녀의 집에 도착한 후 하노카는 그곳이 자신이 본 것 중 가장 아름다운 곳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그를 위층으로 안내하며 그 외방에서 같이 지내라고. 하지만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아야카는 모든 메이드들이 돌로 변해 있었고 자기 방이 메두사에게 침략당했다는 걸 알아챘죠. 위험을 감지한 아야카는 하노카에게 12층으로 돌아가라고 말했고 문은 곧바로 닫혔습니다. 바로 그때 메두사는 자신을 소개하며 아야카를 제거하고 하노카 안에 있는 하얀 것을 빼내러 왔다고 말했죠. 하지만 아야카는 순순히 물러서지 않고 자신의 모든 힘을 쏟아낼 준비를 했습니다. 그녀가 메두사를 향해 날아가자 거대한 뱀이 그녀의 공격을 막아냈고 그녀를 쫓아내. 하지만 그녀가 돌아오자 뱀이 그녀를 쳐내고 하노카는 동시에 엘리베이터를 열려고 했다. 그는 적이 분명 강력하다고 생각하고 마법 로브를 입기로 했고 아야카를 한번 도와야겠다고 생각했다. 바로 그때 엘리베이터 문이 녹기 시작하더니 밖으로 터져나왔다. 하노카는 아야카가 다친 것을 발견하고 그가 자신의 흉측한 나무 손을 보지 못하도록 즉시 그의 눈을 감겨주었다. 하지만 메두사가 다시 공격할 준비를 하자 그녀는 그에게 도망치라고 말하며 자신이 메두사가 그를 쫓는 것을 막겠다고 말했다. 바로 그때 한 소녀가 피리를 불기 시작했고 그 곡조의 힘은 아야카를 돌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아야카를 구하기 위해 필사적인 하노카는 자신을 대신 희생하려 했지만 메두사는 그가 자신에게 쓸모없다고 말하며 그들의 영혼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서로 아야카의 죽음은 곧 자신의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메두사는 아야카가 돌로 변한 채 버려지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노카는 눈앞에 있는 크로노의 구슬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함정이라고 생각했지만 아야카를 되살리고 싶은 마음에 그것을 삼켰습니다. 바로 그때 백공주 에버밀리언이 눈앞에 나타났어. 괴물 2마리가 달려들자 빛을 쏘아 단칼에 베어버렸지. 산산이. 하지만 메두사가 그녀에게 달려들자 그녀는 더 강한 빛을 발하여 기반을 약화시켰습니다. 집 전체에. 한편 카자네는 아직 사무실에 있었지만 퇴근 준비를 하면서 집이 그녀 눈앞에서 폭발했다. 그 광경에 분노한 그녀는 메두사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녀에게 명령했다. 도시의 모든 공방 마녀들을 소환하는 마법 인형. 집에서는 하노카가 아야카를 원래대로 되돌리려고 필사적이었지. 그가 도움을 요청하자 에버밀리오는 그의 눈을 대가로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그의 눈을 대가로 해결책을 제시했죠. 좋은 거래라고 생각한 하노카는 목숨까지 내놓겠다며 즉시 동의했습니다. 목숨까지 내놓겠다고 했죠. 하지만 에버밀리오는 그의 삶 전체가 쓸모없다고 말하며 해결책을 알려주기로 했습니다. 해결책을 알려주기로 했죠. 하지만 하노카는 그녀에게 키스하는 것을 두려워하며 자신의 순결한 입술이 준비되지 않았다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준비되지 않았다고 말했죠. 하지만 에버밀리오는 이것이 아야카를 되돌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메두사가 손과 눈이 봉인된 상태이기 때문에
온전한 힘을 쓸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아직 봉인되어 있었죠. 그 때문에 그녀는 아야카만 석화시킬 수 있었어요. 하나카가 그녀를 믿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녀는 그에게 그들의 유대를 믿음으로써 두 사람의 힘을 발휘하라고 말했어요. 그녀가 그 말을 내뱉자 메두사의 영혼이 되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에버밀리언은 곧다시 그들을 공격할 거라고 그에게 말했죠. 이번에는 그를 구해줄 생각이 없었던 그녀는 소멸하기 시작하며 그의 첫 번째 봉인은 깨졌지만 문제에 휘말리지 말라고 충고했어요. 말이죠. 그 순간 복수심에 불타는 메두사가 그의 앞에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하노카는 그녀의 얼굴에 키스를 했고 그 바람에 돌이 녹기 시작했습니다. 아야카가 부활하자 키리아시와 그의 쓸모없는 부하들은 그녀를 공격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것들을 날려버렸습니다. 그녀는 즉시 승천했습니다. 메두사가 불타는 뱀으로 그녀를 공격하자 그들은 공중에서 충돌했고 하늘에는 불꽃이 튀었습니다. 아야카의 손이 돌로 변하기 시작했지만 그녀는 손을 즉시 부러뜨렸습니다. 그들의 뱀이 다시 충돌했을 때 메두사의 뱀은 산산이 조각났고 아야카는 결국 그녀를 제압했습니다. 그날 밤 하노카는 정신을 차리고 아야카가 다시 무사한 것을 보고 기뻤다. 다시 말이다. 하지만 아야카는 그에게 메두사를 보여주며 자신이 그들 편이지만 나중에 설명하겠다고 하고 목숨을 구해준 것에 대한 감사로 그의 뺨에 키스했다. 하지만 하노카는 그 순간 절정에 달했고 아야카는 그에게 절대 자신의 목숨과 바꾸지 말라고 말했다. 그들이 학교를 떠나기 시작했을 때 모든 워크숍 마녀들이 긴급 회의를 위해 도착하는 것을 발견했다. 그날 밤늦게 그들은 하노카의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했다. 아야카의 집은 이미 파괴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두 사람이 함께 들어와 살겠다고 하노카가 선언하자 타카미야는 생각보다 손주를 빨리 보게 될 거라는 걸 깨닫고 즉시 그들을 환영했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카스미는 오빠와의 시스콘 플롯을 더 발전시킬 생각에 들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에 카스미는 아야카에게 소리를 지르며 내쫓겠다고 협박하기 시작했습니다. 타카미야가 진정하라고 말하려 하자 카스미는 입 닥치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카스미의 말에 엄마는 무기력 모드에 빠졌습니다. 그렇게 타카미야가 완전히 짐짝이 되어버리자 하노카는 그녀를 자기 방으로 끌고 가기로 했습니다. 학교에서 학생회장 미호는 하나오카가 아야카에게 방해가 된다고 생각해서 하나오카를 학교에서 쫓아내라고 팬클럽 회원들에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야카에게요. 하지만 테이블에 앉은 사람들이 모두 쓸모없자 미카게에게 그 일을 맡기기로 하고 실패하면 해고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아침 두 사람이 학교에 도착했을 때 미카게는 그들을 자신의 연구실로 초대하기로 했습니다. 연구실 안에서 그는 하나오카에게 내 쓸모없는 얼굴이 학교의 문제만 일으키고 있으며 아야카가 학교의 공주로서의 의무를 수행하는데 방해가 된다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노카가 거머리처럼 아야카에게 달라붙기엔 최악의 타이밍이라고 생각했고 아야카에게 전교생을 대표하는 모범생으로서의 본분을 다하라고 상기시켰다. 전교생을 대표하는 모범생으로서의 본분을 다해야 한다고 상기시켰다. 모범생으로서 본분을 다해야 한다고 상기시켰다. 하지만 미카게가 하노카에게 아야카에게서 떨어지라고 하자 아야카는 차라리 교칙을 바꾸겠다며 그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차라리 교칙을 바꾸겠다며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학교의 공주님이자 두 번째로 강력한 권력을 가진 아야카는 거의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었고 미카게는 둘을 떼어놓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둘을 떼어놓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미카게는 자신이 곧 학생회에서 쫓겨날 것이라고 밝혔지만 아야카는 계획을 세우겠다고 약속했다. 그 순간 미카게는 녹색 실험체를 드러냈지만 구체가 폭발하면서 아야카가 사라지자 하노카는 알 수 없는 차원으로 순간 이동했습니다. 그가 어떻게 이 세계에 나타나게 되었는지 묻자 미카게는 그들이 과학 실험 안에 있다고 밝히며 아야카는 현실 세계에 안전하게 있다고 말하며 크로노의 구체 복제품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하노카의 몸 안에 있는 5개의 봉인 중 하나가 구체에 의해 깨졌으며 에버밀리온을 가두기 위해 만들어진 봉인들이 점차 약해져서 결국 파괴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에버밀리온이 수십 년 전 자신을 봉인한 카자네를 없애려 하면서 그녀의 해방은 그들의 세계에 혼돈을 가져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게다가 그는 이미 아야카가 카자네에게 메두사를 숨기고 있다는 걸 알아냈고 하지만 하노카는 불가능하다고 말하면서도 미카게가 그를 믿을지 궁금해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카게는 이미 진실을 알고 그에게 자신의 왕자가 되라고 부탁하면서
그를 영원히 지켜주겠다고 말했어요. 그 순간 환상이 깨지고 아야카가 세막대로 그를 꿰뚫었습니다. 마법이 풀리면서 나무 장난감이 드러나자 아야카는 하노카를 쓰러뜨렸지만 그가 다치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죠. 그들이 떠나기 시작하자 아야카는 하노카를 방송실로 데려가기로 결심하고 그에게 모든 학생들을 체육관으로 소환하게 했습니다. 모두 모였을 때 그녀는 무대에 오르기로 결심했죠. 그리고 그녀는 학생의 공주라는 권한으로 쓸모없는 학생회장이라며 미호를 해고했다. 해고했다. 바로 그때 하노카가 그들 앞에 나타나자 아야카는 그를 새로운 학생회장으로 임명했다. 임명했다. 겁에 질린 그 패배자는 그녀가 자신을 죽이려는 건지 궁금해하기 시작했지만 그녀는 그에게 아무에게도 공격받지 않을 거라고 말했다. 같은 날 그들이 또 다른 학생회 회의를 하는 동안 한 소녀가 아야카를 하노카의 새로운 부회장으로 소개했다. 소개했다. 하지만 다른 소녀는 화를 내며 아야카가 어째서 미호를 버리고 이런 패배자를 선택했는지 따져 묻기 시작했다. 방과 후 그들이 집으로 향하기 시작했을 때 카스미는 멀리서 그들을 염탐하며 오빠를 영원히 곁에 두는 유일한 방법은 납치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노카가 가게에서 인형을 사려고 하는 동안 곰 인형이 몰래 안으로 들어와 아야카가 알아채기도 전에 그를 데리고 도망치기 시작했어요. 그녀가 아직 충격에 빠져 있는 동안 차가 가게로 돌진하여 즉시 폭발했고 진정제가 그녀의 몸을 꿰뚫어 그녀를 기절하게 만들었어요. 카스미는 하노카에게 그를 납치하러 왔다고 말했고 아야카는 며칠 동안 의식을 잃은 채로 있을 거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종이 비행기를 타고 날아가는 동안 그녀는 그에게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새로운 집을 준비했고 그를 영원히 숨기려고 한다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하노카는 이 여자가 도대체 왜 이러나 싶었고 그는 자신의 인생의 사랑과 떨어지고 싶지 않다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거대한 나무 드래곤이 그들 위에 나타났고 그들은 아야카가 그들을 찾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즉시 그녀는 그들의 비행기를 폭파하려 했지만 간신히 빗나가자 계속해서 폭격을 가하며 그 과정에서 도시 전체를 파괴하기 시작했습니다. 필사적으로 탈출하기 위해 카스미는 비행기를 하늘로 향하게 했지만 그들은 건물과 충돌하여 땅으로 추락하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아야카가 하노카를 구했고 카스미를 간신히 잡았지만 그녀가 자신의 몸을 방패로 사용하면서 유리 천장을 뚫고 바닥에 세게 착지했습니다. 하지만 마녀들이 도착했을 땐 이미 늦었고 아야카가 카스미를 질질 끌고 집으로 향하고 있었죠. 아야카는 잠든 카스미를 질질 끌면서 말이죠. 그날 밤 하노카가 깨어나자 아야카는 카스미가 살아남았고 이미 방에서 자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쓸모없는 여동생을 구해줘서 고맙다고 말하려 했지만 아야카는 카스미와 그의 특별한 유대감을 부러워하며 여동생이 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의 여동생이 되고 싶다고요. 하지만 하노카는 총구석 엘라베마에서 자라지 않았고 아야카는 그에게 아짱이라고 부르게 해달라고 졸랐습니다. 계속해서 반복하게 만들었죠. 다음날 아침 그는 두 여동생이 잘 지내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더 친해지길 바랐죠. 동시에 카자네가 집에 방문한다는 전화 알림과 함께 타쿠미야는 그 충격으로 마침내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래서 잠시 후 그녀는 가족의 가장 큰 비밀을 털어놓기로 결심하고 아버지를 배신하고 아이를 낳았다고 고백했습니다. 아이가 태어났을 때 버렸지만 아버지가 우유를 사러 간 후 아직 돌아오지 않았기에 아이를 다시 데려오기로 결심하고 그들의 누나를 공개했습니다. 그들의 누나를. 쓸모없는 녀석은 소리를 지르며 깨어났지만 아야카는 몰래 빠져나갔습니다. 돌아다니다 보니 아야카가 앞치마를 두르고 자신에게 음식을 만들어주고 있었고 타쿠미야와 카스미는 일찍 집을 나섰지만 그는 그들이 뭔가 숨기려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야카에게 먼저 다가가도록 내버려 두자. 한편 키리야시와 그녀의 쓸모없는 부하들은 아야카가 몰래 방으로 들여보낸 채 그들을 감시하고 있었다. 그녀는 하노카의 비밀을 카자네에게서 숨기려고 그들을 가까이 두기로 결정했다. 에버밀리온을 가두기 위해 만들어진 첫 번째 봉인을 그가 깨뜨린 것을 어머니가 알게 되면 그를 봉인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날 후에 여자아이들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야카는 하노카에게 샤워를 하라고 말했다. 2주 동안이나 안 씻었잖아. 더러운 녀석아. 그녀의 진짜 의도는 그를 카자네의 시야에서 멀리 두는 것이었지만 하노카가 욕실로 들어가려 하자 안에 추한 마녀들이 있었고 그들은 그를 묶었다. 그는 탈출하지 못할 거야. 하지만 그는 간신히 밖으로 떨어졌고
카스미가 어떻게 침입했는지 궁금해하는 사이 그녀의 집에 카자네가 그녀를 기절시키고 타쿠미야를 잠재웠다. 그녀는 마녀들을 찾고 있었고 마침내 찾게 되어 기뻤다. 하지만 그녀가 마녀들을 잡겠다고 맹세하며 로브를 소환하자 아야카가 빗자루로 그녀를 공격했지만 카자네는 즉시 그녀를 격퇴했고 그녀의 공격에 놀랐다. 카자네는 하노카에게 정신 차리고 비키라고 명령했지만 하노카는 그 순간 미카게의 말을 기억했다. 이미 비밀을 지키라고 말했던 미카게의 그때 말. 카자네로부터 그의 인장을 떼어내. 그래서 마음을 굳히고 아야카에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마녀들을 지키라고 말했습니다. 뭐라? 곧바로 아야카의 불꽃은 더욱 밝게 타올랐고 그녀는 자신의 비밀 계약을 드러내기로 결심했습니다. 메두사를 소환하여 자신과 융합시키는 계약이었죠. 뱀들이 그녀의 몸을 휘감기 시작하자 메두사가 그녀 옆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아야카의 전기를 흡수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그 모습을 본 하노카는 구역질을 느끼며 정신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무의식 속에서 그의 눈앞에 과거의 기억들이 재생되기 시작했고 그는 아야카가 전투 후 의도적으로 메두사의 목숨을 살려두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와 동맹을 맺기 위한 계획이었죠. 카자네가 날뛰게 될 때 함께 그녀를 막을 수 있기를 바라면서 말입니다. 결국 하노카의 봉인이 깨지기 시작했고 그들의 합병을 강화하기 위해 불화의 씨앗을 뿌렸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메두사는 그녀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동시에 두꺼운 비늘이 갑옷처럼 그녀의 몸 전체로 퍼지기 시작했지만 카자네는 메두사가 아야카를 세뇌시켰고 아야카를 자신의 후계자로 삼으려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야카를 후계자로 만들려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노카는 자신의 어머니도 결국 다른 바보들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메두사는 그녀를 멍청한 탐정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녀가 자신의 직책에 비해 너무 어리석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카자네는 그들의 결합을 깨뜨리기로 결심했고 그들이 빗자루를 부딪히자 그녀의 얼굴이 돌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도 멈추지 않고 결국 아야카를 쓰러뜨린 후 돌로 변했습니다. 석상으로 아야카는 간신히 몸을 추스르고 탈출을 준비하려 했지만 카자네가 뒤에서 아야카를 밀쳤고 떨어지려는 아야카를 바로 붙잡았습니다. 그러자 카자네의 몸에서 돌이 녹아내렸습니다. 카자네는 아야카에게 약해졌다고 말하며 메두사와의 결합 때문에 더 약해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카자네는 아야카의 이를 부숴버리겠다고 했습니다. 하노카는 뭔가 할 수 있는 힘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이미 봉인 하나를 풀었다는 것을 깨닫고 자신의 마녀신 능력을 각성시키기로 결심했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아야카와 자리가 바뀌어 있었고 카자네는 하노카의 쓸모없는 이빨을 몽땅 뽑아버렸어요. 그가 깨어났을 때 그는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아야카는 새 창살을 태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야카는 자신들이 고문실 안에 있다고 하노카에게 말하면서 카자네가 모두를 쓰러뜨렸고 심지어 메두사까지 붙잡혔다고 밝혔습니다. 아야카는 이것이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이라고 생각하며 카자네가 메두사에게 모든 비밀을 자백하도록 강요할 거라고 하노카에게 말했습니다. 카자네가 하노카의 봉인을 지키라고 경고했던 것을 떠올리며 아야카는 자신이 완전히 망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바로 그때 아야카는 그의 족쇄를 풀어주기로 결심하고 그의 남자다운 모습에 감탄했습니다. 자리를 바꿔 카자네의 공격을 대신 맞아준 것에 대해서 그 말을 들은 하노카의 인치는 3인치로 자랐지만 그는 어째서 그녀가 마녀들을 보호했는지 묻기로 했다. 그래서 아야카는 어머니가 그들을 붙잡으면 비밀을 털어놓도록 강요할 테니 그것이 비밀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었다고 밝혔다. 그를 보호하기 위해 그녀는 메두사와 손을 잡기로 했지만 하노카는 그녀의 거대한 대포와 동맹을 맺게 되어 기뻤다. 새로운 계획이 있는지 묻자 아야카는 어머니를 물리치고 새로운 동맹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의 몸에는 끈적끈적하고 하얀 귀중한 속이 가득 차 있다고 말했다. 끔찍한 마녀들이 그걸 훔쳐가려 할 때면 그 아이를 지켜줄 거라고. 아이에게서 말이야. 한편 카자네는 크롬바르를 신문하려 했지만 소녀가 어떻게 메두사를 놓쳤는지 궁금해하자 카자네는 화를 내며 다른 도시의 마녀들이 메두사를 데려갔다고 밝혔죠. 그들은 메두사를 감옥으로 돌려보내기로 결정했어요. 원래 감옥으로요. 설상가상으로 그들은 카자네가 그 골칫거리를 신문하는 것조차 허락하지 않아서 카자네의 노력을 완전히 헛수고로 만들었죠. 카자네는 그 생각에 점점 더 화가 나서 칠판을 반으로 부러뜨렸어. 하지만 카자네가 마침내 도시에서 평화를 누릴 수 있겠다고 말하려는 순간 학교는 땅에서부터 폭발했고 아야카는 연기를 베어 가르며 그들의 얼굴을 드러냈지. 얼굴을. 곧바로 그녀는 엄마와 또 한 번 맞붙을 준비를 했지만 카자네는 빗자루를 타고
그녀에게 날아와 왜 그렇게 무책임하게 행동하는지 궁금해하기 시작했어. 무책임하게. 아야카가 또 싸움을 걸려고 하자 카자네는 그녀를 쫓아내라고 말했어. 그녀를 걷어차는데 질렸거든. 하노카와 아야카가 집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을 때 패배자는 그의 비밀이 아직 안전하다는 사실에 기뻐했지만 아야카의 숨겨진 힘 덕분에 겨우 탈출했다는 걸 기억했지. 자신의 힘을 키우기 위해 그들의 관계를 강화하면서 그녀는 하노카가 자신과 관계를 발전시키려 한다고 생각했을 때 그를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귓구멍에 작은 막대기를 쑤셔 넣자 그녀는 충분히 흥분해서 학교를 파괴하는 녹색 빛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몇 년 전 카자네가 처음 아야카를 카니와 토우카에게 소개했을 때 그녀는 그들에게 그녀를 경비견처럼 지켜보라고 말했었습니다. 하지만 학교에 처음 온 날부터 모든 학생들은 그녀를 유명인으로 여겼고 스포츠를 하는 동안 그녀는 믿을 수 없는 힘으로 공을 부숴서 쓸모없는 여자애들은 모두 그녀를 여신이라고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물고기처럼 차가웠고 그들은 가끔 그녀가 다른 행성에서 왔거나 기억을 잃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한심한 불량배들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자르려고 하자 그녀는 그들의 가위를 쳐내고 그들의 체온을 높여 기절하게 만들었다. 몇 주 후 그녀는 하노카를 찾기 시작했고 심지어 남학교 앞에서 해질녘까지 기다리기도 했다. 며칠이 지나면서 그녀는 다른 남학교들을 계속해서 찾아다녔고 결국 목록에 있는 모든 학교를 다 돌았다. 하지만 어느 봄날 평생 그를 찾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을 때 그녀는 처음으로 그를 발견하고 그를 향해 달려가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를 만났을 때 그가 카스미와 함께였고 그녀에 대한 기억이 없다는 걸 깨달았죠. 하노카가 아침에 깨어났을 때 처음으로 그 기억을 떠올렸지만 단지 꿈이라고 생각했죠. 카스미가 아침을 먹으려고 일어났을 때 그녀는 자기 집이 언제 정신병원이 됐는지 궁금해하며 하노카에게 달려가 이 망할 년들이 대체 뭘 하고 있는 거냐고 물어봤죠. 학교로 향하기 시작하면서 카스미는 아야카가 그를 낚아챌까 봐 하노카를 붙잡기로 결심했죠. 학교에서 하노카가 사물함을 열기로 했을 때 수많은 편지들이 그에게 쏟아졌고 그는 학생들이 그를 뺏어간 것에 대해 그를 제거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학생회를 장악했습니다. 같은 시각 악명 높은 갱단이 회장 자리에서 쫓겨난 무능한 친구의 복수를 위해 학교를 습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수업 종이 울리고 하노카와 아야카는 학교가 침략자들로 가득 찬 것을 보았고 날아온 공이 하노카의 끔찍한 얼굴에 맞을 뻔했습니다. 그것만으로는 부족했는지 갱단은 학교를 바이커 갱들의 영역으로 만들고 온갖 곳을 아수라장으로 만들었습니다. 하노카가 학교가 왜 이렇게 혼란스러운지 궁금해하자 아야카는 그에게 하노카가 회장이 된 것에 대한 반발이라고 말했습니다. 학생들이 그를 회장 자리에서 쫓아내려고 한다며 반란을 일으키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바로 그때 불량배가 토카를 밀쳐 넘어뜨렸고 못생기고 쓸모없는 여자아이가 그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리논이었고 이 모든 혼란의 원흉이었습니다. 그녀의 더 못생긴 부하가 하노카에게 편지를 건네주자 그는 체육관에서 1대1 결투를 하자는 초대장임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떠나자 하노카는 자신이 망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바로 그때 토카는 전 회장 미오가 정의 구현을 위해 침략자들을 불러들였다는 사실을 밝히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하노카가 자신의 자리를 강제로 빼앗았다고 거짓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녀와 함께 계략을 꾸미고 있었다. 리노는 그녀의 말에 화가 나 복수를 도와주겠다고 맹세했다. 하노카가 체육관에 도착했을 때 이미 모든 학생들이 모여있는 것을 알아챘다. 하지만 리노는 혼자 온 하노카에게 정말 쓸모없는 바보라며 바닥에 얼굴을 갈아버리겠다고 협박했다. 하노카는 대화로 풀어보자고 제안했지만 리노는 그의 쓸모없는 얼굴에 주먹을 날려 바닥에 쓰러뜨렸다. 리노는 하노카에게 애초에 존재 자체가 쓸모없다고 말하며 그의 역겨운 얼굴은 변기통을 대신하는 게 더 낫겠다고 말한 뒤 다시 한번 그를 때렸다. 하노카가 아야카의 고통을 느끼자 리노는 마치 혐오스러운 자루처럼 그의 얼굴을 계속해서 때렸고 약골처럼 앉게 만드는 재빠른 잽을 날렸어. 하지만 리노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왜 그처럼 약해 빠진 패배자가 애초에 학생회장이 되어야 하는지 궁금해하기 시작했어. 그녀가 그를 열반으로 날려버리려고 할 때 하노카는 그의 힘을 깨우는 데 성공했고 아야카가 이미 그녀를 쓰러뜨릴 계획을 제시했다는 것을 기억했어. 그래서 그가 그녀의 마지막 펀치를 피하면서 그녀를 바닥으로 밀쳤지만 그녀의 이를 부술 만큼 여전히 너무 약하고 쓸모없다는 것을 깨달았지. 바로 그때 그는 항복하기로 결심했지만 바로 그 순간 불이 꺼졌어. 바로 그때 그는 항복하기로 결심했지만 바로 그 순간 불이 꺼졌어. 그리고 키라시의 쓸모없는 부하들이 지붕에서 내려왔다. 하지만 그들이 그녀를 포위하자 리노는 그를 밀쳐내고 그들을 단숨에 날려버렸다. 곧바로 키라시가 이미 나가떨어진 상태에서 리노는 그녀를 갈기갈기 찢어놓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하지만 아야카가 그녀의 뒤에 착지했고 불꽃 펀치를 날려 그녀를 굴려버렸다. 멀리 불이 다시 켜졌을 때 마녀들은 하노카의 의식을 잃은 몸을 들어 올려 그가 승자임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모든 학생들은 하노카의 약하고 만신창이가 된 몸만을 보았다. 다음날 두 사람이 학교로 돌아왔을 때 학생들은 그들을 위해 길을 열어주었다. 그들을 도왔고 하노카는 자신이 지역 영웅이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아야카는 하노카에게 마침내 자신과 싸우는 법을 가르쳐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옥상으로 데려갔습니다. 하노카가 갑자기 자신을 훈련시켜 주려는 이유를 묻자 아야카는 그에게 자신이 그를 괴롭힘으로부터 구하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땅에서 불꽃을 소환하여 불괴물로 만들었습니다. 괴물을. 하지만 그녀가 자신만의 괴물을 소환하도록 돕자 하노카는 아주 작은 칼만 소환할 수 있었습니다. 아야카의 거대한 대포가 위아래로 움직이자 그는 절정에 달했습니다. 얼룩을 숨기는 데 성공한 그는 그녀에게 이제 희망 없는 패배자처럼 대하지 말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아야카는 그에게 강경하게 나가기로 결심하고 그 순간 화염 야수를 소환했습니다. 그녀는 어려운 방법을 택하기로 했으며 그가 패배자답게 불타도록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녀가 떠나려는 순간 괴물은 불꽃을 내뿜었고 그는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그는 자신이 망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망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아야카는 이것을 그의 훈련으로 여기고 자신의 괴물을 소환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곧바로 불타는 야수가 그를 스쳐 지나갔지만 그는 자신이 안전했는데 바로 그 순간 그를 휘감았어. 다친 걸 안 아야카는 그를 돕기로 하고 괴물이 그를 잡아먹지 못하게 막았어. 팔꿈치가 긁히자 아야카는 훈련을 끝내려 했지만 하노카는 자기가 아야카에게 깊은 인상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계속하겠다고 말했어. 그래서 아야카는 그를 약하고 못생긴 아기처럼 안고 괴물을 소환하라고 말한 후 건물 아래로 던져버렸어. 하지만 빗자루를 타고 그를 따라가면서 소환하려는 이미지에 집중하라고 말했어. 하노카가 그의 머리를 뭉개려 하자 아야카는 그를 구하려 했지만 손가락이 닿는 순간 그들의 유대에서 뿜어져 나온 빛이 거대한 폭발을 일으키며 거대한 아야카의 형상이 그 자리에 나타났다. 하노카가 어떻게 영혼을 소환했는지 의아해하는 사이 그녀는 눈앞의 건물을 향해 주먹을 날렸다. 건물을 강타했다. 하지만 모든 마력을 소진한 하노카는 그 순간 정신을 잃었다. 한편 모든 것을 지켜보던 미카게와 크로너. 미카게는 하노카가 두 번째 봉인을 깨뜨렸음을 알아챘다. 이대로 가다간 모든 봉인이 풀릴 것이고 그녀는 카자네가 곧 그들의 비밀을 알아낼 것이라고 생각했다. 같은 시각 사실 작업실 마녀였던 니노는 방문을 결심했다. 카자네는 마법진을 바라보기 시작했고 그때 리노는 강력한 타워 마녀가 자신을 찾아와 도시 전체를 날려버리겠다고 협박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아야카는 이미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지만 하노카가 깨어나자 항상 자신을 구해줘서 고맙다고 말하기로 했습니다. 바로 그때 아야카는 꿈에서 하노카를 본 적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냈습니다. 그는 아야카에게 중학교에서 친구가 될 거라고 말했었습니다. 이 꿈은 수년 동안 아야카의 기억 속에 남아있었고 중학교에 입학하자마자 버려진 건물 안에서 그를 찾기 시작하게 만들었습니다. 강력한 타워 마녀는 카자네를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위켄드였고 그녀는 마법진이 사실 원자 폭탄보다 더 큰 폭발을 일으킬 수 있는 마법 무기라고 밝혔습니다. 카자네가 도시를 구하는 대가로 하노카를 내놓으라는 것인지 묻자 위켄드는 도시를 파괴하고 하노카도 잡아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카자네는 마법 장벽으로 도시를 보호해야 했습니다. 위켄드는 카자네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동시에 보호할 수 있을지 궁금해했습니다. 카자네는 얼마나 많은 사람을 동시에 지킬 수 있을까? 카자네는 위협이 임박했음을 깨달았지만
위켄드는 즉시 후퇴했습니다. 그녀가 시계를 드러내자 마법진이 작동하기 시작했고 도시 전체에서 폭발이 시작되어 학교까지 뒤흔들었습니다. 시험을 보는 동안에요. 하지만 다른 애들이 살기 위해 도망치는 동안 바닥이 폭발하면서 불길이 솟아올라 시험지를 태우고 하노카의 얼굴을 태울 뻔했을 때 그녀는 그와 함께 도망치기로 결심했어요. 버려진 건물 안에서 위켄드는 메두사를 일부러 도시로 유인했고 자신의 목적을 위해 그녀를 이용했다고 밝혔어요. 그녀의 욕망은 그 지역을 완전히 장악한 것이었고 카자네가 결계의 모든 마력을 소진하여 쓰러지자 위켄드는 추종자들에게 그녀를 가두라고 명령했어요. 가두라고요. 한편 아야카와 하노카는 버려진 창고로 들어갔고 그녀는 비밀 통로가 탈출로로 드러났지. 하지만 카자네가 이미 잡혀있는 상황에서 위켄드는 그녀의 마력이 회복될 때쯤이면 자신이 하노카를 성공적으로 사로잡았을 거라고 말했어. 바로 그때 아야카와 하노카가 콜로세움 안으로 들어왔고 카스미는 다시 남동생을 보게 되어 기뻐했지. 다시 만났어. 리논이 제대로 자기소개를 하려 하자 하노카는 폭발의 원인이 뭐냐고 물었지만 다른 마녀가 총을 소환해서 즉시 그를 쐈어. 반격하기 위해 아야카는 그녀의 역겨운 입을 때렸고 리논의 공격을 피하면서 그녀를 바닥으로 쓸어버렸어. 그녀를 바닥에 넘어뜨렸지. 하지만 총알의 피해가 그녀의 몸으로 옮겨갔고 그녀는 의식을 잃어갔지. 하지만 또 다른 마녀가 그녀의 목숨을 끊으려 하자 하노카는 그녀를 보호하려고 달려가 제때 그녀를 감쌌어. 리논이 그에게 다가오기 시작하자 카스미는 남동생을 보호하기로 결심했어. 하지만 그녀는 즉시 그녀를 기절시켰지. 리논은 그에게 적이 도시를 공격하고 있으며 그는 그동안 숨어 있어야 한다고 말하기 시작했어. 그래서 그녀는 그를 고대 계단 아래 던전으로 데려가기로 결심했지만 탈출하려 하면 제거하겠다고 위협했어. 하노카가 마침내 혼자가 되자 그는 빗자루를 소환하기로 결심했지. 꼭대기까지 날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하지만 아야카는 그 순간 깨어나서 마법을 쓸 수 없다고 말했죠. 하나오카가 누가 도시를 공격했냐고 묻자 탑의 마녀가 범인일 거라고 말했고 엄마가 잡혀서 갇힌 거라고 생각했어요. 잡혀갔다고. 카자네가 마력을 되찾을 때까지 숨는 게 최선이었지만 하나오카는 잡힐까 봐 두려워했죠. 잡힐까 봐요. 한편 흉측한 고민형이 감옥으로 향하고 있었는데 안으로 떨어지자 위켄드의 홀로그램이 나타나 자신을 소개하려 했죠. 하지만 아야카는 그녀의 쓸데없는 말을 들을 기분이 아니었기에 가볍게 무시했다. 인형을 폭발시켜 결국 구멍을 만들고 하노카는 리논에게 두들겨 맞을까 봐 여전히 두려워했지만 아야카는 그에게 말했다. 그 주말이 그들을 공격하려고 왔다는 것을. 거기다 그녀는 그에게 장벽이 사라질 때까지 마법을 쓸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복구되었습니다. 곧 그들은 출구를 향해 걸어가기 시작했지만 밖으로 나가자 도시 전체가 완전히 불타버린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노카가 도시의 모든 사람들이 죽었는지 궁금해하기 시작하자 아야카는 적들을 물리치면 카자네의 마법으로 모두 되살아날 거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하노카가 무능한 아이처럼 징징거리며 재앙에 대한 책임을 자신에게 있다고 말하자 아야카는 그에게 참으라고 말하며 즉시 장벽을 복구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녀의 말을 듣고 하노카는 마침내 정신을 차리고 그녀를 따라 파괴된 도시를 걸어갔다. 비밀시설에 들어간 후 그들은 동굴 속으로 내려가기 시작했고 비밀시설에 들어선 그들은 동굴 속으로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산길을 돌아가기 시작했을 때 하노카가 미끄러졌고 아야카는 그가 떨어지기 시작하자 곧바로 뒤따랐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그를 잡는 순간 둘은 함께 땅에 쓰러졌습니다. 다행히도 그들은 추락에서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하노카는 자신이 영원히 인치짜리 패배자로 남을 것을 깨달았습니다. 콜로세움에 새로운 마녀가 나타났고 그녀는 폭탄들을 공개하며 리논에게 위켄드가 자신이 붙잡은 공방 마녀들을 전멸시키겠다고 위협하고 있지만 하노카와 맞바꾸는 조건으로 그들을 풀어줄 의향이 있다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노카와 맞바꾸는 조건으로 동시에 카스미와 쿠라야시 부대 전원은 옥상에서 위켄드를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옥상에서 한편 하노카와 아야카는 터널을 따라 내려가고 있었지만 어둠 속에서 타워 마녀가 나타났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녀의 이름은 길브릴타르였고 자신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위험을 감지한 아야카는 하노카를 던져 떨어뜨렸다.
하지만 그녀의 눈앞에서 돌 괴물이 형성되면서 아야카를 땅에 내리꽂고 계속해서 내려쳤다. 그녀를 구하려 필사적으로 하노카는 아야카를 밖으로 끌어내려 했지만 괴물이 결국 아야카를 끌어냈고 길브릴타르는 하노카에게 마법 없이는 완전히 쓸모없다고 말했다. 마법. 그래서 쓸모없는 그녀의 목숨을 끝내기 위해 괴물은 공격을 시도했지만 아야카는 그것을 피하고 하노카를 향해 달려가기 시작했다. 그녀는 강력한 주먹으로 괴물을 공격했고 마침내 길브릴타르에게 날아차기를 날려 모든 돌을 산산이 부서뜨렸다. 콜로세움에서 토카는 리논에게 하나오카와 아야카가 던전 폰에 응답하지 않고 있다고 그들이 탈출했을 거라고 생각하며 누가 새로운 미끼가 될지 궁금해했다고 말했어. 누가 새로운 미끼가 될까? 바로 그때 나츠미가 폭탄은 디스펠 주문으로 쉽게 파괴할 수 있다고 말하기 시작했지만 모든 마법을 잃은 리논은 기적만이 그들을 구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 기적만이 우릴 구할 수 있어. 한편 하나오카와 아야카는 큰 나무에 도착했고 아야카는 그에게 그곳이 그들의 모든 마법이 끌어지는 작업장의 성지라고 말했어. 그래서 하나오카는 자신의 의무를 깨닫고 그녀에게 새로운 장벽을 만들 준비가 되었다고 말했어. 학교 안에서 리논과 다른 마녀들이 위켄드와 맞서 싸우기로 결정했을 때 그 미치광이는 하노카가 어디로 갔는지 궁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리논은 그를 찾을 시간을 더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위켄드는 그들이 쓸모없는 패배자 무리라고 생각하며 인질들을 한 명씩 죽이겠다고 위협했습니다. 그 순간 카스미는 자신이 진짜 적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시작했고 더 강력한 마녀가 자신의 정체를 숨기기 위해 그녀를 보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진짜 적이 학교 안에서 자신들을 감시하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그녀를 찾기 위해 서둘러 떠났습니다. 성지에서 아야카는 하노카에게 의식이 끝나면 그가 약해질 것이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계약은 끝났지만 그가 살아남을 수 있기를 바랐어. 그가 신성한 나무에 다가가자 물속에서 덩굴이 그를 휘감았지. 하지만 동시에 위켄드는 첫 번째 폭탄의 타이머를 세기 시작했어. 폭발 시간 말이야. 하지만 폭탄이 터지자 키랴시가 지원하러 나타났고 위켄드가 다른 스위치를 누르려는 순간 리논과 나츠미가 그녀에게 달려들기 시작했어. 그리고 마력이 회복된 것을 감지하자 리논은 그녀를 땅바닥에 내리꽂았지. 날려버렸어. 같은 시각 하노카는 너무 약해져서 걸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고 아야카는 힘이 회복될 때까지 쉬라고 제안했어. 다행히 리논과 나츠미는 위켄드를 성공적으로 포획했고 특수 감방에 가두기로 했어. 소녀들은 성공에 기뻐했고 리논은 유리를 깨는 마법은 없으니 절대 탈출할 수 없을 거라고 말했지. 하지만 그들이 나가려 하자 위켄드는 그들의 머리가 널빤지보다 납작하다고 말했어. 그녀는 그들의 약하고 쓸모없는 힘으로는 절대 혼자서 자신을 붙잡을 수 없었을 거라고 했지. 그녀는 그들이 바보 멍청이 한 쌍이라고 말하며 몸에 묶인 폭탄을 드러냈어. 곧바로 폭탄이 터져 그들을 날려버렸지만 하노카는 점점 약해졌지. 더 많은 마력을 잃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위켄드가 폭발해서 살아남자 다른 마녀가 나타나 그녀를 돕고 세로브를 덮어주었습니다. 이는 그녀가 정확히 계획했던 것이었지만 하노카가 트랜스 상태에 빠지자 그는 위켄드가 이미 콜로세움을 폭파시키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환영 때문에 그는 더욱 약해졌지만 키리아시와 다른 마녀들을 회복시키는 치유의 빛을 깨우기로 결심했습니다. 치유의 빛은 키리아시와 다른 마녀들을 회복시켰습니다. 하지만 아야카는 그가 너무 많은 힘을 쓰고 있다는 것을 알고 그의 머리를 쳐서 그녀는 남은 전투를 책임지는 것이 자신의 의무라고 생각하며 그녀의 도시를 구원하기 위해서였죠. 그래서 그녀는 그를 방 안에 눕히고 그가 그곳에서 안전하기를 바랐습니다. 바로 그때 하노카는 자신이 과거로 순간 이동되었다는 것을 깨달았고 자신의 어머니를 알아보면서 그녀 또한 자신처럼 괴롭힘을 당했다는 사실과 패배자 유전자가 대대로 가족 내력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어린 카자네는 타쿠미야와 친구가 되기 전에 모두를 혼내주기로 결심했습니다. 타쿠미야와 친구가 되었죠. 그래서 하노카가 자랄 무렵 카자네는 그를 집으로 데려가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아야카는 그를 본 후 어린 시절의 환상이 실현되는 것을 보고 싶어 중학교에 들어가면 엄마에게 같은 반이 되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인생. 순식간에 하노카는 다른 차원으로 순간이동했고 미카게의 역겨운 얼굴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이 차원에 나타날 수 있었던 것은 신성한 나무와 맺은 계약 덕분이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그의 기억은 회상의 순환 속으로 이끌렸지만
미카게는 그 기억들이 카자네의 기억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노카가 그들이 어디에 있는지 궁금해하자 미카게는 그들이 차원 사이 공간에 있다고 말하고 중요한 기억들을 보여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새로운 차원에 도착하자 미카게는 하노카에게 별들이 실제로는 인간의 삶을 나타내며 도시가 마법의 혼돈에 빠질 때마다 이곳에 숨겨졌다고 합니다. 말이죠. 하지만 복원될 때쯤이면 기억이 지워졌고 미카게는 자신이 사실 기억을 지우는 마법사라는 것을 밝히기로 했습니다. 도시 안에서 카스미의 빨간 곰이 검은 곰을 향해 달려갔지만 밀쳐내려고 하자 적 곰에게 세게 차였습니다. 멀리까지요. 곧바로 다시 돌아와 두 곰은 결국 서로를 후려쳤습니다. 서로를요. 그럼에도 둘 다 포기할 생각이 없어 서로 주먹을 주고받으며 얼굴을 향해 직접 공격을 퍼붓다가 결국 빨간 곰이 검은 곰을 멀리 차버렸습니다. 하지만 카스미가 싸움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순간 검은 곰은 다시 일어섰습니다. 다시 싸울 준비를 하고 말이죠. 그렇게 그들은 서로를 후려치기 시작했고 둘 다 우위를 점하려고 했습니다. 빨간 곰이 직격탄을 피하면서 건물이 부서졌지만 마녀가 땅으로 떨어지기 시작하자 카스미는 그녀를 구하려고 했지만 주먹에 맞아 날아갔습니다. 카스미가 마력을 모두 소진한 상태에서 커다란 검은 곰은 그녀의 곰을 없앨 준비를 마쳤고 낫을 내려칠 준비를 했습니다. 같은 시각 토리의 꼭두각시는 주말의 행방을 밝히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아야카는 그녀를 쫓아갈 준비를 하면서 토리에게 하노카를 지켜봐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가 깨어날 때까지 도시 안에서 메두사는 카스미를 구하고 검은 곰을 돌로 만들어 폭발시켰습니다. 쓸모없는 소녀들은 주인을 다시 만나 기뻐하며 그녀가 어떻게 감옥에서 탈출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즉시 그녀들을 컨스트릭션하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쓸모없는 부하들이라고 말하며 함께 달아났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아야카는 위켄드가 있는 곳으로 날아갔고 교회 안으로 들어서자 위켄드가 정말로 그곳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주저없이 그녀는 론의 마법검을 뽑아들고 위켄드에게 돌진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위켄드가 폭탄을 터뜨려 그녀를 후퇴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차원에서 미카게는 사실 자신이 하노카와 아야카의 기억을 지웠다고 밝히기로 했습니다. 하노카가 충격에 빠진 가운데 그 이유를 묻고자 했지만 미카게가 그를 구했습니다. 폭발. 바로 그때 그들은 타워 마녀가 자신들의 차원을 침략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교회 안에서 위켄드가 계속 폭탄을 터뜨리자 아야카는 폭발을 피하려고 날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를 향해 돌진하기 시작하면서 아야카는 칼을 들고 높이 뛰어올랐지만 폭발로 옆으로 날아갔습니다. 자신이 절대 질 수 없다고 생각한 위켄드는 자신이 거의 무적이라고 말하기 시작했고 아야카는 다시 그녀에게 달려들었다. 폭탄이 얼굴에서 터졌지만 아야카는 위켄드의 머리카락을 베어냈다. 모든 폭발에도 아야카가 다치지 않자 위켄드는 아야카가 마법을 방패로 사용했고 칼날은 단지 주의를 딴 데로 돌리기 위한 것임을 깨달았다. 하지만 아야카가 그녀를 두 동강 내려하자 위켄드는 폭탄을 터뜨려 아야카의 진로를 막은 뒤 또 다른 폭탄을 터뜨려 지붕을 무너뜨렸다. 그러나 아야카는 온몸에서 불꽃을 뿜어내며 재앙을 피했고 위켄드는 마침내 호적수를 찾았다고 생각하며 더욱 흥분했다. 그렇더라도 결국 위켄드는 아야카를 제압하고 아야카가 쓸모없을 거라고 말하기 시작했다. 하노카의 마법 없이는 바로 그때 아야카는 자신에게 불꽃을 소환했고 이미 하노카와 셔츠를 바꿔 입어 그의 마법 일부를 유지하고 있었음을 드러냈다. 싸움이 끝났다고 생각한 아야카는 떠나려고 했지만 위켄드는 다시 일어섰고 또 다른 폭탄을 터뜨려 아야카를 벽으로 날려버렸다. 곧바로 위켄드는 거대한 괴물들을 소환했고 아야카는 자신의 상처가 치유되고 있는 것을 알아챘다. 한편 하노카는 열 때문에 몸이 타오르기 시작했고 이토리는 그의 플롯 아머를 벗기기로 결심했지만 그 패배자가 남자의 몸을 발달시키기 시작하는 것을 깨달았다. 이게 안에서 탑의 마녀는 계속 공격을 퍼부었고 미카게는 자신을 잡으려 한다고 카노카에게 말했다. 곧 자신의 진짜 몸이 발견될 거라 생각하고 영혼의 충격을 줘 몸을 깨우는데 도움을 주기로 했다. 카노카가 옷을 입는 동안 그는 이토리에게 아야카를 즉시 구출해야 한다고 말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아야카는 이미 그녀에게 그를 보호하라고 명령했기에 그녀는 그를 침대로 밀어넣었지만 전화가 울리자 떠나기로 결심했다. 밖으로 나온 후 미카게는 그녀에게 침입자를 잡았다고 말하기 시작했지만 폭탄이 이게 안에 설치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인간의 영혼이 보관되는 곳입니다.
그들의 최선의 방법은 주말에게 하노카를 넘기는 것이었지만 미카게는 함정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함정이요. 바로 그때 하노카가 나타나자 그는 아야카가 어디로 갔는지 물으며 자신의 마법 없이는 아야카가 죽을까 봐 두려워했습니다. 자신의 마법 없이는 죽을까 봐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교회에서 주말은 아야카의 마력이 모두 소진된 것을 알아채고 그녀를 붙잡는 데 성공했습니다. 마력이 모두 소진된 것을 알아채고 그녀를 붙잡는 데 성공했습니다. 아야카는 어떻게 자신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었는지 궁금해하자 주말은 자신의 마법이 부상으로부터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밝히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폭탄으로 공격하는 동안 마력을 비축해왔다고 말했습니다. 게다가 그녀는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 도시 곳곳에 폭탄을 설치해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재생 마법은 이미 모두 소진되었고 마력 리저브즈마저 거의 바닥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손가락을 튕기는 순간 그녀는 자신의 괴물들을 폭발시켰고 하노카와 이토리는 그 폭발을 목격했습니다. 아야카가 그 현장에 있다는 것을 깨달은 하노카는 너무 늦지 않았기를 바라며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그녀를 발견했을 때 그녀는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간신히 눈을 뜨자 그는 그녀에게 자신의 마력을 쓰라고 말하며 둘 다 무사하기를 바랐습니다. 주말이 인간의 영혼을 제거하는 것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그녀가 탈진으로 정신을 잃자 적이 그녀에게 돌진해 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에버밀리언의 힘을 각성시켜 순식간에 적을 불태웠습니다. 주말이 미처 알아차리기도 전에 아야카는 그녀를 바닥에 쓰러뜨리고 폭탄 스위치를 넘기라고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그 미치광이는 이미 폭탄을 터뜨렸다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차원 내부에서 마법진이 활성화되고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폭발이 차원 전체로 퍼져나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카는 모든 인간의 영혼이 파괴되고 있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그 충격에 그의 정신은 무너지기 시작했어. 위켄드가 파괴의 책임이 그에게 있다고 말하자 그녀는 하노카에게 봉인을 풀라고 했고 그 안에 분노가 터져 나오면서 궁극 마법을 발동하며 신의 힘을 드러냈지. 그가 하려는 것을 깨달은 아야카는 그에게 달려갔어. 하지만 그의 마법은 갑자기 사라졌고 그는 지쳐서 쓰러졌지. 새로운 차원에서 깨어난 에버밀리언은 그가 자신이 그저 약하고 못생긴 패배자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운을 밀어붙이냐고 궁금해했어. 마리아. 그녀는 그가 자신의 장벽 안에 있고 그가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어. 아야카의 생명이 이미 그에게 묶인 채로 자신의 목숨과 맞바꿔 도시 전체를 되돌리려 했죠. 하나오카는 자신의 목숨이 사라지면 그녀도 죽는다는 걸 알았지만 도시를 되살리는 것이 가치 있는 희생이라고 생각했어. 에버밀리언에게 힘을 달라고 절규하자 형형색색의 꽃들이 그를 에워쌌죠. 그랬더니 꽃들이 교회를 가득 채우며 시간의 흐름을 되돌리기 시작했고 계속해서 도시 전체로 뻗어나가 건물들을 원래 모습으로 되돌렸어. 그랬더니 아야카는 하나오카가 모든 힘을 잃을까 봐 마법을 멈추라고 말하려 했지만 그는 이미 거래를 했고 그들의 목숨을 도시와 바꿨다고 그녀에게 말하기 시작했어. 하지만 아야카는 그들의 목숨이 희생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지만 에버밀리언에게 자신의 목숨을 대신 가져가 달라고 부탁하며 이미 한 약속을 기꺼이 지키겠다고 말했어. 그 순간 그녀의 마법이 사라졌고 그녀는 바닥에 쓰러졌어요. 하지만 하노카가 그녀를 도우려 하자 이켄이 그의 등을 칼로 찔렀고 그녀는 그의 계획을 망쳤고 차라리 저승에서 순정남이나 하면서 지내는 게 낫다고 말하기 시작했어. 하지만 하노카는 간신히 칼을 뽑아 그녀를 바닥으로 밀쳤고 하지만 그녀를 끝내려던 순간 그는 바닥을 찔렀고 그녀의 목숨을 살려주기로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항상 나약하고 쓸모없을 것이라고 말하기 시작했지만 차라리 모든 사람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겠다고 말하며 모든 힘을 잃고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그러나 위크는 그의 힘을 빼앗을 더 나은 계획을 가지고 돌아오겠다며 조수에게 그의 상처를 치료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돌아오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조수가 그를 치료한 후 그들은 떠나기 시작했지만 아토리는 숨어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이크는 크루너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고 그녀를 유인하기로 했습니다. 아토리가 교회에 도착했을 때 하노카는 아야카의 숨이 멈췄다고 알렸다. 하지만 미카게는 인간의 영혼들이 현실 세계로 돌아오기 시작하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아토리의 꼭두각시를 통해 하노카에게 인간의 영혼들이 구원받았다고 말했지만 하노카는 자신이 소중히 여기는 유일한 사람을 잃은 슬픔에 잠겼다. 미카게는 모든 사실을 알게 된 후 아야카가 자신의 목숨과 미카게의 목숨을
바꿔 쓸 리 없다고 말하며 아야카를 되살리기 위한 부활 주문을 외우자고 제안했다. 하노카가 주문을 외우기 시작하자 미카게는 아야카를 되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녀에게 키스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미카게는 그를 남자답게 만들기 위해 아야카가 사실 그와의 계약을 파기했고 그녀의 삶을 서로 묶었던 계약을 복원하여 그녀를 다시 깨울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것은 그의 마법으로부터 그녀에게 무한한 힘을 부여한 계약이었죠. 하지만 그녀를 깨우려면 그가 그녀에게 키스해야 했습니다. 도시 안에서 크로나르는 위켄드에게 싸움을 걸기로 결심했지만 순식간에 그녀를 발로 차버렸고 심지어 주문으로 그녀를 제압했습니다. 크로나르가 그녀의 계획이 그녀의 얼굴보다 더 형편없다고 말하자 그녀는 하노카와 아야카의 삶이 서로 묶여있는 동안에는 절대로 전투에서 이길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하노카와 아야카의 삶이 서로 묶여있는 동안에는 절대로 전투에서 이길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때 카자네가 나타났는데 위켄드가 어떻게 감옥에서 탈출했는지 궁금해하자 카자네는 몇 시간 만에 모든 마력을 되찾았지만 싸움에 끼어들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녀가 크로노에게 재앙을 넘기라고 요구하자 크로노는 결투를 신청하기로 했다. 그녀는 위켄드를 트램펄린처럼 사용하면서 발톱을 세우고 내려오기 시작했지만 카자네는 그녀의 추한 얼굴을 때렸고 기운이 다 빠질 때까지 계속 두들겨 팼다. 에버밀리언의 차원에서 하노카는 아야카가 하노카의 생명이 위험에 처할 경우를 대비해 백설공주에게 계약을 해지해달라고 부탁했고 결국 하노카의 계약을 해지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자신의 계약을 해지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자신의 마력을 희생하려 했죠. 이것이 그녀가 에버밀리언에게 한 맹세였지만 백색 공주는 하노카의 마력이 그녀의 도움 없이도 도시를 복원시켜 그의 목숨을 앗아가는 계약을 성공적으로 취소했다고 밝혔죠. 하노카가 깨어났을 때 아야카가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녀를 다시 보게 되어 기뻤어요. 다시 며칠 후 그들이 학교로 돌아가기 시작했을 때 아야카는 그녀의 마력이 다시 재생되기 시작했다고 밝혔지만 하노카는 그녀 없이 사는 것은 상상할 수 없었기에 그녀가 살아 돌아와서 기뻤어요. 그녀 없이 사는 건 상상도 할 수 없으니까요. 하지만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그 멍청이들이 하노카를 다시 찾아왔어요. 활성화가 제한급 마법의 영향으로 녀석도 무려 8인치 풀사이즈로 변신했고 그 안에 있는 하얀 액체를 차지하려고 달려들었지. 하지만 아야카가 그녀들을 제지하며 그의 하얀 크림을 삼킬 수 있는 건 자기뿐이라고 밝혔어. 다음 영상도 시청해주고 다음 시간까지 안녕. 전설적인 스토리텔러 친구들.